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캐런 베셀리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 공식 1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베스 시장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 과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LA 곳곳을 방문하면서 지난 1년간의 성적을 자찬했고 또 노숙자 21만여 명을 쉘터로 이동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리나델레이 요트클럽에서 화재가 발생해 5척의 배가 전소됐습니다. 소방관도 2명이 부상했습니다. 타운 내 찜질방에서 60대 한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카운티 검시국은 현재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돕기 위한 패밀리 소스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사우스 LA 지역의 시추소 부지에 저소득층 주택이 건설됩니다. 시추소의 부지 정리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부터 시작되는 연말 연휴 기간에 900만 명이 넘는 남가주 주민들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 러시아 남성이 여권과 비행기 티켓조차 없이 덴마크에서 이곳 LA까지 항공기를 타고 도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보안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을 거론하며 그가 당선되면 미국의 민주주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내일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올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측이 현대와 혼다 등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불법적으로 방해받았다면서 노동국에 신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하누카 리셉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지원이 늦춰지는 것이야말로 푸틴의 소망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제동을 걸고 있는 연방의회를 압박했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해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다른 여권주류 인사들의 용퇴론도 역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 132대 127로 승리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최근 4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오타니와의 계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0년 7억 달러 계약으로 대부분의 금액은 10년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마리나델레이 요트클럽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배 5척이 전소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Crews here still this morning making sure that the flames don't flare up again. This, of course, as we've now learned that 2 male LA County firefighters have now been hospitalized. Let's get you over to some video showing you one of them being transported, loaded into an ambulance and then being taken away to an area hospital. We've now confirmed that their injuries appear to be moderate and they are expected to be okay. It is still unclear, though, how exactly they were injured. And the LA County Fire Department saying it will be releasing more information on their conditions when it is available. This was around 11:30 last night when a LA County Fire Department was dispatched to the California Yacht Club here on. 어젯밤 마리나델레이 요트클럽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2명이 부상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경 4469 에드머럴 티웨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이 난 곳은 캘리포니아 요트클럽이 위치한 2층 상업용 건물로 마리나델레이 명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화재 현장에서 이 근처에 정박해 있던 배 5척이 화재 불길이 옮겨부터 전소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부상한 소방대원들의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요트클럽은 지난 1922년 샌페드로 인근 월밍턴 항구에서 설립됐고 1967년 지금의 마리나델레이로 시설이 지어졌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진화에 성공한 뒤에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사우스LA 지역에 있던 시추소 부지에 저소득층 주택이 건설됩니다. 부지에 대한 정리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300블락 웨스트 제퍼슨 블루버드의 시추소 부지에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리디머 커뮤니티 파트너십은 센트럴 피크 리소스로부터 $10,000,000의 부지를 배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지는 1.86에이커 규모로 공원과 커뮤니티 센터가 조성되며 저소득층을 위한 70유닛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됩니다. 해당 부지는 시추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충돌을 일으킨 바 있으며 2016년 시정부의 감찰 이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시추 과정에서 카시고젠이 배출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 야로슬라브스키 오지구 시의원이 시추소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것도 부지 매입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부지 매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년 6개월에 걸쳐 개선 계획 수립과 부지 정리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지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원 조성과 커뮤니티 센터 건립 그리고 저소득층 주택 건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퇴거 세입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는 법안이 오늘 LA 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LA 시의회는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 확장 법안에 대해서 투표할 예정입니다. 퇴거 방어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시의회는 당시 2025년 6월 30일까지 시한인 이 프로그램을 위해 일회성 기금 6,300만 달러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세입자에게 상담받을 권리를 제공하고 LA시 전역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5개년 단계 계획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추가 인력에 대한 자금 지원, 오늘 처리하려는 시 조례 법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LA시의회가 확장 법안을 통과시키면 첫 해에 퇴거 위기 세입자 2,500여 명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차 시한인 2025년이 되면 10,000여 명에 달하는 퇴거 위기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들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3%대 초반으로 하락하며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유가 하락에 힘입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였지만 서비스 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쉽게 2%대로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노동부는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 6월 3.0%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3.1%에도 부합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 전월 대비로는 0.3% 각각 상승해서 모두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모두 부합했습니다. 근원 CPI 상승률은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주시하는 지표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 선을 유지함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준 목표치인 2% 수준으로 쉽게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은 여전히 지속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년 뒤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미국인들의 기대가 2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연방준비은행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팍스 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뉴욕 연은은 11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3.4%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9월 3.7%에서 10월 3.6%로 내려간 데 이어 2달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인들이 단계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해서 낙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내년에 주택 임대료, 대학 등록금, 가솔린 가격, 식품, 대다수 상품 서비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3년 및 5년 뒤 인플레이션 수준에서는 3%와 2.7%로 예상해 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는데 정작 국민들은 5년 뒤에도 물가는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또 고용 상황은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12개월 내에 실업 가능성 전망은 1%포인트가 오른 13.6%, 실직 후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7개월 만에 최저인 55.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방준비은행 뉴욕 연은이 매달 미국 가정 1,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 만큼 연준의 정책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오늘 하루 12월 12일 특별 할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늘 더즌데이를 맞아서 오리지널 글레이즈를 도넛 12개 1달러에 판매합니다. 단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도넛 더즌을 정가에 먼저 구매를 해야 합니다. 매장이나 드라이브스루에서 직접 방문한 고객은 최대 2번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 구매 고객은 할인 혜택을 한 번만 적용받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되는 이 연말 연휴 기간 계획 있으십니까? 올해는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들썩들썩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죠. 이번 크리스마스부터 시작되는 연말 연휴 기간 900만 명이 넘는 남가주 주민들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남가주 오토클럽 AAA는 2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남가주 주민 95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3%가 증가한 수치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2%가 늘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객이 830만 명으로 추산되고 항공 여행객은 82만 9천 명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남가주 주민들이 선호하는 여행지는 라스베가스와 샌디에고, 센트럴 코스트, 팜스프링 그리고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리고 또 연말 이 라스베가스로들 많이들 가시죠. 라스베가스에 카운트다운 보러들 많이들 가시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날은 12월 27일 저녁으로 5번 프리웨이가 상당히 막힐 것으로 전망이 됐고 23일 1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샌디에고 10번 프리웨이 방면 교차 구간 곳곳에 정체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남가주에서만 연말 연휴 기간에 90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국에서는 1억 1,50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여권도 비행기 티켓조차 없는 한 남성이 LAX에 도착해 현재 보안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르게이 블라디로미치 오치가와라는 남성은 지난 11월 4일 비행기를 타고 덴마크에서부터 이곳 LAX까지 보안 통과 없이 도착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치가바는 밀항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 비행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특이사항 없이 LAX까지 비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치가바가 어떻게 비행기가 출발한 덴마크 코펜하겐의 보안검색을 통과했고 또 어떻게 LA 국제공항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는지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지품에서는 러시아 신분증과 이스라엘 신분증, 또 여권 사진이 발견됐지만 정작 여권과 비행기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보안당국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수사국 FBI와 또 보안당국 항공청이 덴마크와 현재 합동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swing and jingle bells ring. Snowing and blowing. 12월 12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차가운 공기로 시작하고 있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3, 4도가량은 내려앉겠습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아침 한때 안개와 구름으로 흐린 곳이 있었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겠고 낮에는 어제보다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내일은 낮 기온이 2, 3도가량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경에는 80도에 육박하는 반짝 더위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0도, 49도, 밸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73도, 43도, 해안 지역은 67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1도, 낮 최고 기온은 52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스이즐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한인타운에 위치한 찜질방에서 60대 한인 남성이 사망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윌셔가에 있는 W스파에서 김모 씨, 올해 나이 64, 김모 씨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소 관계자는 이날 정오 스파 내 온탕에서 엎드린 채로 주변 손님들에게 발견됐다며 손님들이 스파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고 직원이 즉각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911에 신고를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도 CPR을 시행했지만 김 씨는 끝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스파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전 김 씨가 주차 문제로 자동차 키를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등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카운티 검시국은 사망 원인을 현재 조사 중입니다. 2024년 LA 지역 우수 교육구 순위에서 아케디아 통합교육구와 리돈드 비치 통합교육구, 팔로스 버디스 페닌슐라 통합교육구, 산마리노 통합교육구, 라카나다 통합교육구가 탑5로 꼽혔습니다. 1위를 차지한 아케디아는 LA 북동쪽인 샌게브리얼 밸리 위치한 곳으로 LA 다운타운까지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우수해서 자녀를 키우는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 인구의 절반 이상인 56.9%가 아시아계 주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레돈드 비치는 LA 다운타운에서 남서쪽으로 2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각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3위를 차지한 팔로스 버디스 페닌슐라 통합교육구는 전통적인 우수학군으로 유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전역 교육구 순위에서는 교육구 504개 중에 6위를 차지했고 대표적인 부촌으로 알려진 팔로스 버디스는 인구의 32.4%가 아시아계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마리노 통합교육구는 4위를 기록했고 이것 또한 전통적인 우수 학군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헌팅턴 라이브러리가 위치한 산마리노는 범죄율이 낮고 이웃의 의식이 뛰어나서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위에 오른 라카나다 통합교육구는 학업과 교사 수준, 행정, 칼리지 프랩 등의 부문에서 A+를 받았고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교사 수준이 가장 뛰어난 곳 1위로도 평가됐습니다. 라카나다는 LA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데다가 학군도 좋고 생활 환경이 편리해서 한인들의 인기 거주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어제 LA 시정부 보조로 아이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밀리 소스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어제 개관한 패밀리 소스 센터에서 LA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 저축 프로그램, 자영업 및 창업 상담, 홈리스 예방 및 저소득 임대주택 등의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 입시 준비, 예술 및 과학 교실, 중고등학교 튜터, 그리고 LAUSD 학교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제 개관식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LA 시의원을 비롯해 아비겔 마르케즈 LA 가족지원부 매니저, 로빈 최 웰스파고 은행 지역 디렉터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6일 한인타운에서 윈터 카니발이 마련됩니다. 헤더 헛 LA 10지구 시의원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인 KYCC와 리이매진 LA 파운데이션 등 모두 6개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이번 주 토요일 서울국제공원에서 윈터 카니발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윈터 카니발 개최를 위해서 100톤가량의 인공 눈이 준비됐고 비영리 단체들의 선물 나눔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헤더 헛 LAC 10지구 시의원의 말입니다. The holiday season is a strong reminder of the connection that bonds us all together. It is a time when joy can be a common thread that weaves through us all.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윈터 카니발은 16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국제공원에서 이어집니다. 매년 이 크리스마스 즈음에 열리는 보트 퍼레이드, 뉴포트 비치 보트 퍼레이드가 올해도 열립니다. 이게 벌써 115회째라고 합니다. 100대 이상의 대형 요트와 보트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항구 주변을 항해하며 환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보트 퍼레이드는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일요일까지 5일 동안 닷새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트에 함께 탑승하거나 보트를 렌트할 수도 있으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이 뉴포트 비치 공원에서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뉴포트 비치 보트 퍼레이드에는 불꽃놀이와 길거리 음식 그리고 라이브 음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가 미래지향적인 컨셉으로 세운 투고 전문 매장 카스믹스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본사 소재지인 시카고 인근 도시인 블링브룩에 지난 8일 정식으로 오픈한 카스믹스 1호점은 신설 브랜드, 신설 매장의 새로운 메뉴를 처음 맛보려는 소비자들의 차량이 인근 쇼핑몰 주차장까지 길게 줄을 늘어서고 대기 시간이 무려 최대 2시간에 달하는 문정선실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매장 건물 상공에는 지역 언론사들의 취재용 헬기들이 맴돌기도 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이 카스믹스로 발음을 확인한 이 브랜드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맥도날드의 광고 캐릭터였던 로버트 외계인 커스믹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현금 보석제를 전면 폐지하고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정한 일리노이 주가 시카고 대도시권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 구금됐다가 풀려나는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총무처는 주내 최대 도시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카운티의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한 새로운 신분증 발급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전과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알렉시 지눌리어스 총무처장관과 탐 다트 쿡카운티 보안관 청장, 셰리프 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쿡카운티 교도소 밖으로 나가는 수감자들에게 주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무료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교도소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사회적 장벽들로 인해서 주택, 일자리,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다며 이들에게 유효한 신분증 같은 필수 도구를 제공하면 살 집과 일자리를 찾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이 프로그램은 미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쿡카운티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2,300여 명의 피고인이 1차로 신분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자발찌를 차고 풀려난 1,800명과 출소 예정자 500명 등이 그 대상들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쿡카운티 프로그램이 정착하면 매년 10,000명의 전과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낙태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 텍사스주에서 30대 임신부가 예외적인 상황의 중절을 허용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허가하지 않자 결국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텍사스를 떠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임신부 31살의 케이트 콕스를 대변하는 생식권센터 측은 콕스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긴급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텍사스를 떠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텍사스 댈러스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엄마 콕스는 지난 8월 임신한 첫째가 18번째 염색체 이상에 따른 치명적 유전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고심 끝에 낙태를 결심한 뒤 예외적인 낙태 시술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5일 주 법원에 제기했지만 허가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비영리 법률단체인 Our Children's Trust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8세에서 17세 사이 어린이, 청소년 18명이 환경보호청을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LA 카운티에 있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환경보호청이 기후오염이 어린이들의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화석연료 사용을 규제하지 않아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오염을 의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서부에서 산불로 인한 주택 손실, 홍수 피해, 기후변화에 따라 생명을 위협받으며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어 어린이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대 이사회가 유대인 혐오 논란으로 퇴진 압력을 받았던 클로딘 게이 총장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총장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 측은 오늘 게이 총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고 게이 총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사회는 철저한 논의 끝에 게이 총장이 현재 하버드 대학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치유하는 데 적합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게이 총장의 유임 결정과는 별개로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은 더욱 분명하게 비난과 반대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면세 혜택을 받았던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가 내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주 의회가 두 대학에 대한 재산세 면세 혜택을 종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단체는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주가 컬럼비아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에 대한 면세 혜택을 종료하려는 이유는 두 대학이 사실상 부동산 재벌로 성장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역인 뉴욕 시내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두 대학이 올해 재산세 면세 혜택으로 아낄 수 있는 돈은 3억 2,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 컬럼비아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가 꾸준하게 뉴욕의 부동산을 사들인 데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증가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시민자유연맹 ACLU가 연방대법원에서 전미 총기협회 NRA를 지지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CLU는 내년 초 뉴욕시에서 열리는 수정헌법 1호 관련 최종심에서 총기협회를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활발하게 그 권리를 옹호하는 증언을 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또 총기협회의 소속 대상인 뉴욕 금융당국국의 주장에 맞서서 반대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ACLU 측의 이 같은 결정으로 집단 총기 난사 사건과 총기 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미국 상황에서 정부의 금융 규제 등의 억지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ACLU 측은 수정헌법 2조에 반대하고 총기 보급에 반대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단체나 비정부 기구에 대한 정부의 금융 압박 등의 부당한 규제에는 찬성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증언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What a good story this is. Childhood sweethearts who reconnect 20 years later and realize they were meant for each other. In the story, I would be the evil white American husband standing in the way of destiny. 지금 들으시는 게 Past Lives라는 영화의 광고입니다. 예, 영화 트레일러인데요.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son 감독의 영화 Past Lives가 골든글러브 시상식 5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골든글러브 주최 측이 발표한 제81회 시상식 후보 명단에 따르면 Past Lives는 영화,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비영어권 영화상, 영화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이 영화 Past Lives는 어린 시절 헤어진 뒤에 20여 년 만에 뉴욕에서 재회한 두 남녀를 그린 영화로 한국계 미국인 배우 그레타 리와 한인 배우 한국 배우 유태호가 주연했습니다. 또 이미경 CJ E&M 부회장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올 선댄스 영화제에 처음 공개돼 호평받은 뒤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됐고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독립영화 드라마 시상식 고썸 어워즈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는 바비, 오펜하이머, 플라워 킬링문, 가여운 것들에 이어 다관왕 후보에 올라 이 패스트 라이브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독상 부분에서는 송 감독과 함께 오펜하이머의 크리스토퍼 놀런, 바비의 그레타 거웍, 플라워 킬링문의 마틴 스코세이지, 마이스트로의 브래들리 쿠퍼,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인 가여운 것들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경쟁할 예정입니다. 연방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내일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번에 표결에 붙여지는 결의안은 켈리 암스트롱 공화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현재 하원 법제 사법 감독 세입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바이든 탄핵 조사가 공식 승인되며 관련 하원위원회에서는 소환장 집행이나 공개 청문회 개최 등의 권한이 생깁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차남 헌터가 아버지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도 국민에게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가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탄핵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놓고 공화당이 탄핵 조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메릭 갈란드 법무부 장관 간의 관계는 냉랭해지고 있다라고 악시오스는 방금 전 보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의 일이라면서 면책 특권을 주장하자 특검이 연방대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어제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 시에 발생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면책 특권이 있는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지난 8월에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이유로 최근 2020년 대선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모두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지난 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판사가 전직 대통령은 연방 형사 사건에 대한 면책 특권이 없다고 결정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대선 뒤집기 등의 혐의와 관련된 재판은 당초 내년 3월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을 거론하면서 그가 당선되면 미국 민주주의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필라델피아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후원자 행사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위태롭다, 말 그대로 위태롭다며 트럼프는 시민권과 투표권, 낙태권 등 많은 분야에서 이 나라의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취하는 가장 큰 위협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패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내 취임식에 오지 않았다며 실망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며 그는 내 두 번째 취임식에도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미국의 국민을 위해 출마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복수를 위해 출마한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을 거론하며 그는 이를 소리 높여 외쳤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하루만 독재자가 돼서 공무원들을 몰아내고 모든 종류의 일들을 하겠다고 했다며 그는 정치 폭력을 거부하는 대신 감싸 안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3년 뒤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게 된다며 이것은 우리의 과거뿐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도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모든 일을 겪은 우리나라가 트럼프에게 돌아갈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고 믿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2024년에도 집권하면 민주주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길 것이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로 인해 나아질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을 처음으로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미군 전투기 F-35 생산에 필요한 칩을 생산하는 영국 반도체 기업입니다. KBS입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각 11일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스의 뉴햄프셔 공장 현대화를 위해 3,500만 달러, 우리 돈 46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바이든 정부 반도체 지원법의 첫 적용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미 로키드 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비롯한 제5세대 전투기와 상업용 위성 등에 쓰이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에
반도체법 보조금이 처음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번 지원으로 생산 능력이 4배가량 늘어나면서 미국 정부는 관련 칩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 역시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에 따라 선정된 첫 지원업체가 방산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강화와 국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o inve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to keep us at the forefront of new technologies, to strengthen our national security, and keep bringing good-paying manufacturing jobs back to America. 지난 8월 발효된 반도체법은 미국 내 첨단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생산 보조와 연구 개발 등에 앞으로 5년 동안 527억 달러, 우리 돈 75조 원가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 500군데 가까운 기업들이 신청했으며 조만간 추가 지원 업체 선정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혼다와 현대차, 폭스바겐의 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불법적으로 방해받았다며 노동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성명을 통해 혼다의 인디애나주 공장과 현대자동차의 엘라바마주 공장, 폭스바겐의 테네시주 공장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불법 노조 파괴 행위 의혹과 관련해 노동관계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숀페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들 회사는 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당한 몫을 위해 싸우는 대신 자리에 앉아 입을 다물도록 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대와 폭스바겐 그리고 혼다 다른 사업장에서 우리는 그들을 지지해 왔다며 자동차 업계의 기록적인 수익은 노동자들에게도 기록적인 임금 협상 계약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서 제출은 미국 내 무노조 자동차 제조 사업장을 상대로 한 자동차 노조의 노조 결성 캠페인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기대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주요 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앞으로의 전략도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와중에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의 쉐리하우스 CFO 최고 재무 책임자는 사임을 했습니다. 한때 제2의 테슬라로 불렸던 루시드는 고급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서 생산량을 여러 번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면서 경영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루시드 주가는 2022년도 82% 급락했고 올해는 11일까지 약 33% 하락했습니다. 루시드 사례에서 보듯이 올해 세계 전기차 업체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전기차 업체들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30년까지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기차를 틈새 상품이 아닌 양산 모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는 기존 자동차 업체는 물론이고 테슬라나 리비안 같은 전기차 전문 업체들도 투자를 축소하고 제품의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전환에 따른 높은 비용을 상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회에 더 많은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는 증가하고는 있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업계가 예상했던 것만큼은 전기차 도입이 빠르거나 수익성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리는 중산층의 전기차 수요를 줄였고 또 몇 분 만에 개솔린을 넣는 데 익숙한 소비자들은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전기차 구입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2030년대 중반까지 모든 생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업계의 목표도 점차 수정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란 여성 인권운동가가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는 딸과 아들이 대신 참석했는데 이들이 전한 어머니의 옥중 메시지는 여성과 생명 그리고 자유에 대한 염원이었습니다. KBS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51살의 이란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 물리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겸 기자로 인권단체를 이끌어온 그녀는 이란 정부의 폭압적인 사형 시행과 여성 인권 탄압에 맞서다 2021년 투옥됐습니다. We will win all together for peace and human rights. 이란 정권의 탄압을 피해 서방으로 망명한 딸과 아들이 감옥에 있는 어머니를 대신해 시상대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로 보내온 수상 소감은
이란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최근 이란에서 이어진 히잡 착용 반대 시위에 대한 지지의 뜻도 담겼습니다. 나르게스는 지금까지 13차례 체포돼 재판에 넘겨져 선고받은 형을 모두 합하면 징역 31년에 달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투옥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가족은 걱정합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저항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수상 소감은 이란 여성들의 반정부 구호로 마무리됐습니다. Woman, life, freedom.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타니 선수 계약 얘기로 계속 말이 많죠. 10년 7억 달러. 그런데 대부분의 액수는 10년 뒤에 받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의 많은 돈을 10년 계약이 끝난 뒤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을 절약하면서 다저스는 더 많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오타니는 10년 동안 LA에서 살다가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주로 이사를 가서 돈을 수령하게 되면 또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머리를 잘 쓴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비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타니 선수 서울 시리즈 샌디에고와 LA 다저스의 서울 시리즈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하는 2024년 한국에서 다저스 데뷔전을 가질 것으로도 알려져서 더 큰 기대를 갖고 만들고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토트넘이 무려 6경기 만에 귀중한 승리를 맛봤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손흥민의 포지션 변경과 또 몇몇 주전들의 복귀가 맞물려서 얻은 성과인데 토트넘이 확실하게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뉴캐슬전 승리의 전술적인 핵심은 손흥민의 측면 이동이었습니다. 손흥민은 4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트리피아를 잇따라 완벽하게 제치고 우도기와 히사릴리송의 골을 만들어줬습니다. 직전 에버튼전에서 후반 결정적인 실수로 2골을 헌납하며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한 트리피어는 손흥민의 기술과 스피드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Look, he's amazing defender, and it was hard time for me. But look, it doesn't matter about team need, which position I need. I'll be always ready and then do my best.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을 주저없이 승리의 최고 원동력으로 꼽았습니다. 열정적인 움직임 자체가 주장으로서 팀 동료들에게 큰 자극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ought Sonny was excellent, particularly in the first half, just to really cause them problems, just by being positive. And those kind of things feed off to other guys, and they see his sort of authority in that area, and they take a lead from that. 출장 정지로 빠졌던 중앙 수비수 로메로에 이어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미드필더 사르가 돌아오고 공격수 히살릴송이 2골을 넣으며 경기력을 끌어올린 점도 토트넘이 뉴캐슬전에서 얻은 소득입니다. 앞으로 일정도 희망적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주말 노팅엄을 시작으로 에버튼과 브라이튼, 본머스를 차례로 만납니다. 승점 10점이 깎여 하위권으로 쳐진 에버튼과 8위에 올라는 브라이튼이 만만치 않지만 충분히 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대입니다. 내년 1월 초 아시안컵 대표팀에 합류하는 손흥민을 비롯해 비수마와 사르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한동안 팀을 떠나게 됩니다. 최소 4위 이상을 목표로 하는 토트넘으로선 올해 남은 4경기에서 최대한 승점을 쌓기 위해 손흥민이 보여줄 주장의 품격이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